옵션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DTE 제로 옵션 거래 해볼까라고 했는데 제가 뭐 무얼 하는지 DTE 제로 옵션 그러니까 제로 DTE죠. 제가 거꾸로 썼네요. 제로 DTE 옵션 거래 해볼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는 없죠. 위클리 옵션이 있긴 있는데 조금은 이제 옵션을 매도를 우리나라는 제대로 허락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 섞을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매수만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위클리들도 우리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JP 모건의 스트래티지스트 이분이 이제 원래 불리시하게 계속 얘기하다가 작년 말에 이제 베어리시로 바꿨던 분인데 이제 와서는 이제 볼마게돈 얘기하면서 옵션 마켓 난리다, 임팩트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뉴스 띄우면서 막 여기저기 뉴스에서 다 나왔어요. 이제 요 클릭하시면은 PDF 올려놓은 거 클릭하시면 가서 뉴스는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이 제로 DTE 옵션 거래 어떤 건가? 예. 콜라노빅 이분이 이제 스트래티지스트고요. 그래서 볼마게돈 2.0. 그래서 옛날에 볼마게돈 있었던 거는 뭐 이제 그 빅스 ETF 없어지고 막 변동성 해지한다고 난리치고 이랬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진짜 커졌었어요. 숏데이티드 옵션 때문에. 숏데이티드라고 보다는 이제 옵션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 숏데이티드죠. 숏데이티드 이제는 하루 이하. 이 0짜리가 0DT라는 얘기가 데이 투 익스파이레이션 만기까지의 날짜가 0이란 얘기라는 얘기니까 그 만기인 날짜에 거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0DT. 그래서 이거 다 바꿔야 되나? 0DT인데 잘못 썼네요. 그래서 1 트릴리언.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건 데일리 노셔널이에요. 노셔널 볼륨. 노셔널 볼륨이란 얘기는 뭐냐면 산 거, 판 거 다 합치고 그 다음에 노셔널은 액면가예요. 아까 뭐 한 계약당 20만 불 정도가 되는 건데 S&P 같은 경우는 그럼 20만 불짜리들을 가지고 곱하기 계약수를 하니까 노셔널은 엄청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얼마만큼의 실제로 시장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느냐라는 부분은 어떤 행상 가격을 어떻게 거래했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져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프리미엄 금액은 얼마 안 될 건데 액면 거래량을 1 트릴리언이라는 단어를 써서 되게 자극적으로 썼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 거래된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올랐죠. 22년도 3Q, 4Q예요. 1월 달도 분명히 뭐 많아요. 이미. 근데 이렇게 개인들이 많아지는 거 이제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미리 이분 나오기 전에도 이제 쇼텀 옵션들 엄청 많아진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는 제가 이제 위클리 옵션 정도는 스트라이크 부분을 만들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루짜리 옵션들도 다 찾아봤거든요. 얘네들은 매일 만기가 있어요. 근데 결국 금요일 날짜가 제일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 제로 DT 옵션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들을 팔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옵션 쪽을 대부분 다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옵션 쪽을 잘 아시니까 이제 뭐 설명을 다시 안 드려도 되겠지만 현재 지수 100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 변동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101.5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레인지라고 하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가 103 이상에 끝나면 오른 만큼 수익 주겠다 이러면서 뭐 싸게 파는 거죠. 옵션이 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만기라고 치면. 그 다음에 3% 변화지 가능성 없잖아요. 보통 1.5 움직인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이 싼데 그것들을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네이키드로 콜을 사거나 풋을 사거나 오를 것 같은 사람은 콜, 내려갈 것 같은 사람은 풋. 그래서 콜은 이제 모양 상태로 보면은 뭐 이런 모양인 거죠. 콜은 이렇게 된 거, 풋은 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풋은 이게 아니죠. 이 풋은 이제 풋 옵션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파는 걸 자꾸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풋 옵션 같은 경우 이제 내려가면 돈 버는 거 이렇게 된 걸 하는 거고 콜 옵션은 이렇게 된 걸 사는 거죠. 이게 행사 가격인 거고. 예. 그래서 이 옵션들을 거래를 하는데 이게 만기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옵션 얘기 드리면서 그래픽 일루전이라는 표현을 써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기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 달, 세 달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P&L 움직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보통은 조금 먹으면 또 팔게 되고 조금 먹으면 또 조금 깨지면 또 손절하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끝까지 가져가서 언리미티드한 수익을 보는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버티기가 너무 P&L이 많이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그래픽 일루전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제로 DT가 되면 그래픽 일루전이 아니에요. 오늘 종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종가에 여기서
이거보다 위에 있을래? 아래에 있을래? 오늘 종가를 맞히니까 얘가 이제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 아까 오늘 정도 맞히면서 내가 로또를 맞춰보는 거지 뭐. 그렇게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 이렇게, 풋옵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로스 뭐 얼마, 프리미엄 낸 것만큼이죠. 그리고 언리미티드한 수익. 이러고서 베팅을 하는데 이게 오늘 종가인 거죠. 오늘 아침인데 한 6시간 남았어요. 장 끝날 때까지. 그러면 6시간 남은 중간에 현재 지수가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5예요. 근데 100을 뚫고 가려면 이게 5%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5% 빠진다고 하는 이 100짜리 행사 가격은 그러니까 엄청 싸겠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여기서는 이제 500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되게 싸다 이제 프리미엄 기준으로 봤을 때 싸다고 생각하면 500만 투자를 했다가 이로 확 올라가면 5천 5만 불을 벌 수 있는 거죠. 계속만 많이만 빠지면. 그러면 이제 그 싼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계속 하는 거죠. 종가에 이거보다 더 빠질 것 같으면 해보는 거죠. 여기 브레이크 이븐 될 것 같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이븐 될 것 같으면 사보는 거죠. 콜을. 이렇게 두 가지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그러면 결국은 참여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그 개인 리테일 또는 이제 스페큘레이션 하는 옵션 매수만 하는 스페큘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조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나 이런 데서 커버드 콜이나 프로텍티브 풋 하는 거래들 풋옵션 사서 막는 거나 콜을 팔아서 자기가 주식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을 얻는 그런 전략을 쓰는 기관들이랑 이게 섞여 있는 세네 가지 정도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운용하는 이제 참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이 제일 하루짜리 옵션들을 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켓 메이커와 개인들이 노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나 이런 거를 매매하는 기관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개인이 많아지면은 변동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고평가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럴 때 하이 프리퀀시가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해 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이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직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매수만 계속했다면 분명히 털리거든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르고 내리고 맞추기가.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털려서 볼륨이 어느 정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털려야 되는데 안 털린 거거든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작년 이제 3분기부터 한 거니까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1월도 굉장히 많을 거고 2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학력 뉴스에서 나왔던 것 중에 금요일 날 종가 그림이에요. 이게 종가 1중. 그러면서 여기서 올라갈 때 풋옵션을 매수하는 거 커버링이 있었고 콜 바이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실제로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 내려가면서 다시 올랐다.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끝날 때 금요일날 이렇게 됐다 위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커버링 하는 게 이걸 올렸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조금 물음표가 던져져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콜옵션을 갖다가 매도를 개인들이 콜옵션을 막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기관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이걸 해지를 하잖아요. 올라간 만큼 돈 줘야 되니까. 여기쯤에서 개인들이 막 샀다. 풋도 팔고. 여기서는 풋 커버링이라는 얘기는 풋을 예를 들면은 매수했던 사람이 풋을 매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풋 커버링이라는 게 이제 풋 커버링이라는 게 이렇게 된 걸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는 풋을 팔았다. 그래서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계속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반대로 풋을 산 사람은 풋을 개인이 파니까 기관은 샀고 그걸 해지하려고 또 주식을 또 사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델타 엣지라는 거고요. 근데 하루 만기가 남았을 때는 감마가 엄청 커요. 감마가 뭐냐면 델타의 변동분인데 결국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사야 되는 거. 그냥 가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델타가 속도, 그 다음에 감마가 가속도.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운용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국내 뉴스에 나온 거고 제가 그냥 구글링을 찾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런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zerodt.com.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SPX zero day to expire. 만기 제로인 SPX 옵션만 거래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리딩방 같은 비슷한 거죠. 봇도 있어요. 제로DT 봇도 있고요. 그 실제 트레이드한 로그도 있고 이거 서브스크립션 하는 플랜도 있고 멤버 들고 돈 내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와 얘네들은 무슨 전략이야. 딱 느낌에 뭔가 이거 그냥 아웃라이트로 사라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언 콘돌 풋 스프레드도 있고 크레딧 풋 스프레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4050, 4040짜리 크레딧 스프레드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 콘돌, 그 다음에 아이언 콘돌. 아이언 콘돌이 또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언 콘돌이 뭐냐면 여러 가지 옵션을 섞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아이언 버터플라이고요.
이게 아이언 콘돌이에요. 결국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네 개인데 여기서 나온 이 전략들이 풋 써있고 콜 써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콜인 거고 이게 콜인 거고 이게 풋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크레딧이라는 게 중요해요. 콜 옵션을 가지고 오히려 내려가는 쪽을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풋 스프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리미엄을 받겠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도 그렇고 이거 두 개 다 프리미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래쪽으로 내가 베팅을 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가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돈을 버는 거니까 콜을 파는 거죠. 콜을 팔아놓고 예를 들면 50짜리 콜을 팔고 그러면은 그냥 내려가면 벌잖아요. 근데 대신에 콜 팔았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왕창 올라가면은 내가 손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마진이 많이 잡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 대비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 뒤쪽에 있는 콜 옵션은 바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꺾어져서 이렇게 되게. 예. 그러니까 55짜리는 팔고 50짜리는 사서 위에가 그러니까 맥시멈 로스가 생기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500이잖아요. 5잖아요. 5. 예. 5만큼인데 밑으로 사 여기가 10. 그러니까 4대 1이죠. 리스크 리워드는 안 좋죠. 하지만 자기는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 지수가 여기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거 그러니까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쯤. 말씀 잘못 드렸어요.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급등만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는 거죠. 얘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기 50이라고 치면 50에서부터 지수가 안 움직여요. 위로 안 가요. 그러면 시간 가치로 50에 가만히 있어도 이만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치를 먹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풋옵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50 풋을 팔고 그 다음에 45를 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풋 팔아서 그냥 50풋 팔아서 그냥 원래는 50풋 팔아서 이렇게 생겨서 언리미티드한 로스인데 그거 너무 크니까 밑에를 막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가격대들은 그때그때 변동성에 따라서 레이쇼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해주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은 뭐 어떤 전략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만 해도 어때요 벌써? 행사 가격 두 개의 옵션을 사고 팔죠. 거래량이 두 배예요. 그죠? 한 옵션만 매수만 하거나 매도만 하는 거 대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움직여요. 네 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걸 양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두 개를 섞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섞어서 만든 거를 아이언 콘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가 여기 평평한 거. 그러면 결국은 95하고 105 사이에만 있으면 지금 100이라고 치면 사이에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기도 이거는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종가만 맞추면 돼요. 오늘 종가가 요거 사이에 있으면 내가 그냥 요거 먹는 거고 200불 먹는 거고 혹시 밖으로 벗어나면 300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선 그림을 이렇게 되게 좋게 그려놓은 거지 실제로 해보면 되게 여기 적어요. 1대5 막 이래요. 1대5 또는 먹을 때 뭐 1 먹으면 깨질 땐 7, 8 깨지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양매도예요. 예. 이거는 양매도죠 완전히. 이쪽은 방향성한 매도, 옵션 매도.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마진 잡힐 것 같으니까 밑에 막아놓은 거. 콜 팔고 풋 팔고 밑에 막아놓은 거. 아웃어머니 더 밑에 거를.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옵션들을 거래를 개인들을 하게끔 얘네들이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수가 안 움직여도 돈을 벌니다. 쿠폰처럼 법니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사 가격이 4개를 거래라는 거잖아요. 이건 3개를 거래하고 그럼 볼륨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예. 근데 만기 끝까지 기다려도 되고 그러니까 와 이걸 개인들에게 이제 파는 거죠. 이 전략을. 그래서 여기처럼 얼마 벌었고 얼마 깨졌고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100% 깨진 것도 있죠. 이렇게 반대로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만큼 다 날린 거죠. 그냥 예, 프리미엄 그러니까 로스 맥시멈 로스로 날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10 100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자기네가 거래한 것들을 매일매일 있는 걸로 매일 만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만기를 하나하나 그날 하루 거 이렇게 잡아서 벌었고 이렇게 잡아서 벌었고 그럼 이걸로 딱 눈으로 보시면 번 날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매도하니까 시간같이 먹는 날이니까 예, 매일 한다고 가정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완전하게 매일 한 건 아니지만 17, 18, 19, 20 거의 다 한 거죠. 이 정도면 그죠? 1월달만 해도 2월달도 4, 8, 10,
14, 15 거의 다 한 거예요. 얘네가 자기네가 이 사이트에서 이걸 함으로써 실제 했던 제가 아까 그 트레이드 로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엑셀로 다운로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거래되는 걸로 저렇게 리테일한테 전략으로 뿌려버리고 그걸로 여기서 뒤쪽에 눌러보면 뭐 그러니까 OMS 그러니까 이제 그 HTS 같은 걸로 주문 나가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완전 사이트로 해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거가 되게 새로운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양매도 ETN 한 달짜리 옵션 양매도 ETN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한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막 연준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 미래로 이것 때문에 갔다는 근데 그것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뉴스가 그랬던 거고 기본적으로 양매도는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넨스드 콘돌이라고 해서 이거는 더벨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요거가 유행을 하니까 콘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아까 콘돌 그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똑같은 이거잖아요 아이언 콘돌 그걸 이름을 그냥 인핸스드 콘돌이라고 그냥 붙인 거죠 그래가지고 코스피 지수 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팔았던 거죠 한 달짜리로 예 근데 잘 안 팔렸어요 다 이쪽 거는 그 다음에 5년 전 이제 그 아까 콜라보니치 그 얘기에 나오는 뉴스에도 내 얘기가 이 얘기가 나와요 5년 전에 빅스 상장 폐지됐었다 크라이시스 남사 볼막에도 나왔던 거다 상장 폐지당했어요 XIV라고 빅스 변동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 나는 ETN이 있었거든요. 이게 수익이 되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변동성 급등해버리면서 변동성 10 이하에 있던 게 20으로 올라가니까 뭐 전액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액 손실 나면서 거의 전액 손실 나면서 반대 매매 나가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결국 이 XIV가 CS가 만들었던 ETN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예. 근데 보통은 변동성이 이게 매도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익이 되게 많이 나고 저도 솔직히 이거 매수 꽤 했었어요. 그러니까 크라이시스 났을 때 변동성 굉장히 높아졌을 때 사면은 거의 깨질 일이 없었어요. 물타기 한 3번만 하면은 무조건 3개월 내에 거의 한 30% 정도씩 수익이 계속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XIB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안 했는데 한국 들어온 사이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2022년 3월 28일에 새로 또 상장이 또 됐어요. SBIX라고.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이 XBIX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변동성 빠지면서 계속 벌죠. 요 이제 보라색이 빅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벌죠. 그러다가 아직도 계속 벌고 있죠. 여기서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변동성 하니까 보통 이런 인버스 빅스들이 선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데일리 빅스의 변동폭을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TQQQ도 마찬가지고 1 변동을 계속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TQQQ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1월 달에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여기서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그리고 QQQ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기 빨간색이 QQQ예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1월 달에 반등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더 하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움직이는 게 결국 QQQ랑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주가가 상승한 변동성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데 어때요? 결국 보면은 먹었죠. 오히려 QQQQ보다 여기 내려갈 땐 더 깨지고 올라갈 땐 더 먹었죠. 왜냐하면 시간 가치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양매도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앞에서 거래되는 이 상품들이 구조 상태로는 굉장히 신선하지는 않지만 이게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그래픽 일루전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저게 오늘 끝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여기 어디 갈래? 그리고 그냥 계속 베팅하는 거죠. 예. 그냥 뭐 진짜 스포츠 토토처럼 뭐 삼성이 이기냐 LG가 이기냐 이런 걸로 그냥 베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 레인지 안에 있냐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그 다음에 이거는 홀짝이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품들을 만들고 이런 상품 만드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사이트까지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볼륨이 크다는 거가 너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진짜로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건 진짜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참여자가 누군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이런 거래를 계속 해요. 그러면 반대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하면 이건 마켓 메이커들은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마켓 메이킹을 하거나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팔게 되면 이거랑 반대 포지션이 기관인 거잖아요. 그럼 기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관은 무슨 일을 하냐면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요.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요. 네. 내가 매수했으니까.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내가 내기 때문에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다 파는 일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럼 변동성이 오히려 떨어지죠.
실질적으로는 밑으로 확 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지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이 더 맞냐가 더 문제인 거죠.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면 가능성은 얘네들은 해지 안 하고 얘만 계속 해지를 하니까 변동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으로 그냥 콜이나 풋으로 그냥 콜이나 풋으로 베팅을 하면 결국 반대편에서는 내가 이걸 팔기만 했잖아요. 팔기만 했으니까 이거는 개인이 산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고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엑셀러레이션을 계속 시키거든요. 사면 더 가면 갈수록 더 사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딱 뚫을 때 50% 사고 여기 가면 10%더 사고 10%더 사고 10%더 사가지고 계속 더 사야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기초 지수가 여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한 20% 샀다가 계속 더 사가지고 확 많이 사야 돼요. 엄청 많이 사야 돼요. 갑자기 여기 뒤로 가면 100%다 사야 돼요. 그러면은 노셔널이 아까 전에 1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만기짜리 1조 원들까지 가지고 가면은 그냥 위로 쫙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시장에 충분한 임팩트를 줄 수 있죠. 그게 이제 콜라보니치가 얘기한 콜라노빅이 얘기한 이제 그 얘기예요. 시장을 이렇게 하루짜리 만들면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이렇게 크다면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 있을 때는 콜라노믹 얘기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랑 얘가 섞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맞냐 앞에서 이것만 그냥 아웃라이트로 사는 사람이 맞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됐다. 지금 현재로는 이것만 있으면은 콜라노빅 얘기가 무조건 맞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볼륨이 커진 거라면 요 행사 가격도 있죠. 그 행사 가격일 때마다 그릭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 내려갈 때 쭉 샀다가 여기가 넘어가면 다시 팔아야 돼요. 여기도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샀다가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을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양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기관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인데 그 레벨로 너무 밑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해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포지션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델타나 이런 것들이 변하다가 제자리 0으로 다시 바뀌는 이런 상태들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쭉 가면 다시 변동성이 없어지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차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왜냐하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고가 매수 저가 매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포지션들이 많으면은 기관이 오히려 변동성 매수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변동성 매수가 되면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저가 매도 고가 매도를 한 거죠. 이제 고가 매도하고 저가 매수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데일리로 보면 많이 안 움직였는데 일중에는 엄청 움직였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중 올라갔더니 여기서 매도 나와서 여기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붙고 그랬는데 이날은 더 밀어버려서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 아까 보였던 그런 옵션들이 많다면 어떻게 되냐면 장중에 밑으로 너무 내려가면은 매수가 무조건 많아서 올라오죠. 특히 금요일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옵션이 그 위클리 옵션으로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럼 금요일 날은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네 패턴이. 그러면은 결국은 내려가면 매수를 무조건 하면 되겠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십자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봉이 있었잖아요. 그 십자봉이 왜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면 금요일마다 이게 거기에 아구가 딱 맞는 거죠. 뇌피셜이지만 내려가면 사야 되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니까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마다 저 십자봉이 나오는 거죠. 지금 2주째.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들이 십자봉에 가까운 형태의 모습, 특별하게 완전하게 뉴스로 밀어버리지 못하면 뉴스가 밀어버리면 저런 플로우를 다 밀어버리고 끝내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뉴스가 안 나와버리고 그냥 뉴스 나온 거를 그러니까 없애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십자선 정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리퀴디티를 누가 핸들링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핸들링하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반대인 거죠. 저는 이걸 개인이 한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개인이 옵션을 매도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개인이 옵션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기관이 매수했다는 얘기고 매수했으면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관이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은 ELS 엣지랑 비슷해요. ELS 엣지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왜 리얼라이즈 변동성들이 이렇게 떨어지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옵션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빅스가 못 올라오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빅스가 계속 빠져있는 이유도 이런 옵션들의 영향력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보고요. 볼게요. 네, 맞습니다. 양매도 외가격 매수. 네. 그리고 한투에서 팔았던 양매도 상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해가 안 돼서요.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양매도 ETN이 왜냐하면 주식 매매해 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올라가는 장, 내려가는 장, 횡보인 장, 셋 중에 어디가 확률이 제일 높은가요? 횡보인 장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네. 횡보가 제일 많아요. 특히 코스피. 그러면 양매도 ETN은 대부분은 벌다가 많이 움직일 때 깨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폭락해버리지만 않으면 오히려 주가가 횡보하고 있을 때는 돈을 계속 벌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거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불안전 판매라 그래가지고 뉴스 찾아보시면 하나은행에서 팔았을 거예요. 그걸 이제 신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막 몇천억 팔려가지고 난리들 쳤는데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양매도 ETN은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빠져도 델타 1 되는 거고 올라가도 델타 1 되는 거여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빅스 ETN은 근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빅스 ETN은 생각보다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간 상품이기 때문에 옵션을 엄청 많이 팔거나 많이 사거나 해야 돼요. 해지하려면. 그래서 그건 좀 이슈가 있고 그냥 우리나라 양매도 ETN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GTF님 말씀대로 솔직히 남이 잘 돼서 그냥 배 아파서 연추 돈 많이 번다고 막 그러고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 아재가 ELS랑 다르게 저 한투 상품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격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ELS랑 조금은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건 이제 월 한 달짜리로 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좀 마이클님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지 저는 어느 정도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밈주식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되게 이제 나름 충격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가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가지고 왜냐하면 개인이 이거를 계속 했잖아요. 그냥 올라갈 것 같으면 콜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하루짜리 풋 사고 이랬으면은 DK를 계속 깨먹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안 올라가도 깨지고 올라가야만 벌잖아요. 그것도 많이 올라가요. 프리미엄보다 많이 올라가야 벌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가지고 그 방향으로 안 가서 DK 하루짜리는 DK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되게 스마트해요. 이거 돈 벌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리스크 관리만 하면. 가능성으로만 보면 여기도 눈으로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벌었고 4개 깨졌잖아요. 금액이 율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보면 많이 깨진 거는 스프레드들이에요. 비율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10%짜리들 양매도 쪽으로 간 것들 이렇게 아이언 쪽으로 보시면은 아이언들은 이거 하나 13% 깨졌잖아요. 깨졌고 그 다음에 아이언 콘돌 같은 경우 아이언 콘돌 요거 12% 깨졌고 그죠? 그럼 24%잖아요. 근데 매일 했다고 치면은 아이언 콘돌은 플러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100%씩 날리는 거 없다고 치면은 35불씩 이렇게 날리는 거 없다고 치면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200불 날려서 뭐 이렇게 크레딧 데빗 해가지고 돈 받은 거 돈 준 거잖아요. 만기 때 아까 이거 그린 거에서 그러니까 80 받아서 215불 내서 135 깨진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자기가 그 레인지 안에서 끝나서 100불 다 먹은 거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더하다 보면은 확률 되게 좋아요. 솔직히 저도 이거 딱 보고 이거 전략은 나름 메이크 센스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금요일날 나오는 지수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지표들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해볼 만한 거죠. 이거는 솔직히. 그 다음에 기관들이 지가 해지하느라고 레인지 박스 안에 넣어놓고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뉴스만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밑에도 막혔고. 그럼 요게 굉장히 작아지겠죠. 변동성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작아지고 여기가 커지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 0.5에 뭐 10배쯤 막 되고 막 이렇게 바뀌겠죠. 변동성이 떨어지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장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거를 비즈니스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저거를 해주고 저거를 구독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봐서는 오늘은 이거 콘도라는 날 오늘은 콜하는 날 이렇게 해서 이걸 레코멘드 해주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우리나라도 이거 나오면은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핀테크로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거를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상사로운 열미.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가 위아래로 움직여도 저런 것 때문에 빅스가 못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이 리얼라이즈 변동성이 저렇게 계속 떨어지나 도대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쪽 제로디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인 쪽은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퀴디티가 이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처럼 막 이런 식의 1조 못하죠. 없을 거예요. 저렇게 마켓 메이킹할 애들도 없고. 예. 근데 어쨌든 장중에 변동성을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이 콜라노빅이 얘기한 경고라는 게 아까 말씀을 계속 다시 드리지만 콜하고 풋하는 사람이 많다면은 콜라노빅 얘기가 맞지만 이렇게 이런 거 거래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콜라노빅 얘기가 틀리죠. 오히려 기관들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계속해서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기관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걸 계속하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오히려 더 안정이 돼 버리죠. 그래서 어느 쪽이 많은지를 모르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물음표가 던져졌는데 개인들이 승률이 높은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얘네들은 승률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오래 살아남으면 거래량은 되게 많겠죠. 이런 것도 4개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러니까 이제 뭐 1조 달러 되는 거죠. 액면으로는. 이런 거 100만 불짜리 거래하면은 400만 불 거래한 건데 그 다음에 이거 레버리지들 엄청 또 높을 테니까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